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9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개막식, 폐막식을 연출할 총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광주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수영대회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회 전반에 대해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직접 궁금한 점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세 남매가 숨진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려 참변 당시의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늦어도 2월 초 이전에 광주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참가 가능성 등 대회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 수영대회도 개폐회식을 연출할 총감독이 선임되는 등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개폐회식이 어떻게 준비될지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름다운 다뉴브강 특설 무대에서 치러진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 홀로그램을 통한 최첨단 미디어 아트와 헝가리 전통 공연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스포츠 대회 개회식 폐막식은 개최지의 문화와 기술 역량을 뽐내고 관객을 끌어모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Budai vár, a Lánchíd, illetve maga a folyó, amit egyébként integráltunk a világbajnokság szervezési folyamatába is. 내년 7월에 치러지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회식 폐막식 연출을 맡은 윤정섭 총감독은 빛과 물의 도시인 광주의 특성에 맞고 광주 정신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무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광주와 세계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의 문화자산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와 2002 월드컵 전야제 미술 감독 등 굵직한 행사를 치렀던 윤 총감독은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에 특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형 스포츠 행사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유일합니다. 대회 개최까지는 이제 1년 7개월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수영대회 준비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들어보고 그 답을 준비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수영대회가 열려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내년 여름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대회와 함께 동호인들의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요. 대회 슬로건은 다이브 인투 피스, 평화의 물결 속으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영대회는 왜 하는 거예요?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설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명분도 내세웠는데 이전 시장의 치적 쌓기용 또는 선거 전략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현 시장 때는 대회 반납설까지 돌았는데 어쨌든 개최가 확정됐으니까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거 한다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경기장 시설 등인데요.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2019년 광주대회를 알리고 국내에서도 붐을 일으키는 데 우선 주력한다는 게 광주시나 조직위의 계획입니다. 개막식은 어디서 해요?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의 경험에 비춰보면 개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개막식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위의 고민도 큽니다. 박태환 나와요? 박태환 선수는 광주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기대주로 떠오른 여자 제병의 안세현 선수, 개인 혼용의 김서영 선수 등도 대회를 빛낼 선수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2.2도, 담양과 구례 영하 2.9도, 곡성이 영하 3.6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춥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아진 상태인데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점차 흐려지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광주가 3도, 영광이 1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최대 3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아지겠는데요. 이 추위와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감기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와 장성이 영하 2.2도, 영광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장성 1도, 담양이 2도로 예상됩니다. 영암과 무안 2도 등 어제보다 기온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이 2도, 구례 4도를 보이겠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 세 남매의 목숨을 빼앗아간 아파트 화재 사건의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젊은 엄마는 참변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린 세 남매의 목숨을 빼앗아간 아파트 화재 현장.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과 함께 사고 현장에 돌아온 어머니 22살 정모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하러 오셨는데 심정한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담뱃불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자백한 정 씨는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당시 상황을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 50분간 재현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와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기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끄고 아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간 상황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베란다 쪽으로 대피해 홀로 구조된 상황까지 흐느끼며 보여줬습니다. 당초 실화냐 방화냐를 두고 수사를 해왔던 경찰은 현재까지는 방화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정 씨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판단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장 검증이 열리던 시각 작은 관에 담긴 어린 세 남매의 시신은 엄마인 정 씨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들어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확진됐다며 이동 중지 명령을 어제 자정까지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한편 이 도축장에 오리를 출하한 고흥 소재 오리 농가에서도 올 들어 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망월동의 한 도로에서 400kg가량의 소가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소는 우시장에서 한 사용농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목줄이 풀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포획돼 주인에게 인계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기업 유치 완수를 위해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도 아닌 상위 의원들이 후보 3명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추대하기 위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청된 사람이 24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7차까지 5.18 유공자 보상 신청 서류를 분석한 결과 행방불명자로 인정해달라는 448건 가운데 중복 신청을 빼면 모두 242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심사를 통해 공식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는 82명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5.18 유가족 127가구 299명의 혈액을 채취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 의장, 장희고 광주시 교육감이 공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시장 등은 5.18 묘지 참배에 앞서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과 현충탑, 4.19 탑도 참배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달라고 지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어제 5.18 묘지를 참배한 이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이 선택했던 국민의당은 호남을 배신하고 떴다방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 정부가 촛불 민심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정의당을 호남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늦어도 2월 초 이전에 광주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강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은 일자리 문제에 전념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늦지 않게 입장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인으로서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존재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동안 광주 시민이 보내준 사랑에 결초 보은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보도해드렸지만 광주에서는 내년 7월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조영택 사무총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개폐막식 구상할 총감독으로 윤정섭 교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연극, 무용 등 연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때 해상쇼도 연출하셨고요. 2002년 피파 월드컵 때에는 전야제 행사를 감독을 하셨고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있었던 엑스포 때도 한국관을 연출하신 아주 국제 경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수영 경기 대회가 이제 국제 대회인 만큼 경기도 중요하지만 개폐회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세계 수영 대회의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메시지를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컨셉을 거기에 녹여 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도시의 특성상 디지털화된 그런 연출 등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주 대회가 내년 7월에 열리니까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경기장이나 숙박시설 등 좀 준비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네, 이제 지난해까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습니다. 네. 이제 금년에는 말씀하신 경기장, 숙박시설, 그리고 경기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채우고 또 인력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해서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흠잡히지 않는 완벽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6종목이 열리잖아요. 네. 그중에서 오픈워터 종목이 세계 수영연맹 실사 때 경기장이 확정되지가 않았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장거리 바다 수영이다 보니까 우리 이 남해안의 여수 지역에 그 아주 수려한 자연 경관과 그동안의 엑스포를 통한 여러 가지 이 기반이 갖추어지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세계 수영연맹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피나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이제 2월 말 내지 3월 초쯤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 요청한 대로 경기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국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시설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홍보인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금년부터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가 이제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내년에 저희 세계 수영대회, 내후년에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국내 분위기 조성, 또 해외 홍보, 그리고 이제 세계 수영연맹과 IOC 등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 등의 다양한 참여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시도민들에게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삼국적인 개최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도민 여러분께서 그동안에도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과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시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여건 이런 걸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광주 농성 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임시 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2년여 동안 농성 지하차도의 경사도를 8도에서 6도로 낮추는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추진됐던 공사는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기돼 왔습니다. 광주 119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의 3분의 1은 잘못 접속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9 신고 전화 30만 건 가운데 오접속이 9.6%, 무응답이 22.5%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오접속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신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오접속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중마부두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 신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는 올해 안에 개발 대상지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마치고 내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 복구비 평균 지원 단가가 상당 부분 현실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채소류 농약대를 5.5배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과수류 농약대는 2.8배, 엽채류 대파대를 1.4배 인상하는 등 20개 항목에 대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3배 이상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도 농업시설과 가축 등의 복구비가 농가 피해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2018 지원협력형 사업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지원 사업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총 5가지로 지난해보다 2억 5천만 원 늘어난 27억여 원을 190여 단체에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을 표본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축산물 가공업체 24곳에서 생산된 식육 축산물 가공품으로 병원성 미생물 검사와 식품 첨가물 기준에 맞는지 조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와 금융권 청년단체가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광주시 청년이며 대출위원회가 심사 후 최고 15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서화시를 관람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며 15가족 내외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봉황면 덕곡 2구 10만 원, 덕곡 1구 5만 원, 만봉 1구 7만 원, 각동 1구 15만 원, 용전 4구 8만 원, 유곡 3구 14만 원, 오림 2구 15만 원, 욱곡 2구 13만 원, 덕림 2구 9만 원, 욱곡 3구 11만 원, 장성 1구 23만 원, 운곡 2구 20만 원, 장성군 장성읍 성산사리 16만 원, 성산 3리 13만 원, 백계 1리 12만 원, 상호 1리 17만 원, 북일면 성덕 1리 10만 원,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조동호님 10만 원, 가옥마을 19만 3천 원, 신촌마을 18만 원, 수만리 1구 10만 원, 동구리 5만 4천 원, 감도리 1구 15만 원, 서태리 2구 4만 4천 원, 일심리 1구 20만 원, 광덕리 3구 11만 4천 원, 다지리 1구 16만 원, 병라 1구 20만 원, 담양군 고서면 금연 1구 운현마을 11만 원, 남면 풍암마을 양영종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